그 양체목이 이제 양자수와 전자배치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자배치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전자배치란 건 이런 거야. 원자 내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어느 곳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전자배치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전자를 가지고 노냐 하면 지난주 5강에서 우리가 원자의 구성 입자를 할 때 원자 번호, 원자의 종류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 했지? 양성자라고 했고 동위원소는 중성자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라고 했죠. 화학 반응. 이거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 했어? 그렇지. 전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했어. 이게 핵이거든요. 그래서 A란 전자는 여기에 있어요. B란 전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 다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야. 근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 만유인력.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고 자기력, 자석, 자기력.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멀수록 세, 가까울수록 세. 그러니까 얘는 가까우니까 이만큼 애가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그런데 동일한 원자 내부에서 A란 전자는 여기에 있고 B란 전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대. 따라서 B하고 요 핵은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녀석 화학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내가 빼내야 된다라고 치자고. 그럼 누굴 빼내기가 좀 더 쉽겠어? 그럼 B가 빼내기가 쉬운 거야. 핵에 아주 가까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핵에 가까이 있어서 당기는 힘이 아주 세. 잘 안 뺏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전자가 좀 멀리 있어. 이런 것들은 내가 잡아당기는 이 힘이 약해가지고 쉽게 뺏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화학 반응에 먼저 참여한다면 누가 먼저 참여하지? B가 먼저 참여하는 거야. 이처럼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전자 배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앞에 워딩이 한 개 더 붙었지. 양자수라고. 지난주에도 짧게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양자수 어디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무슨 과를 가냐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좀 바뀔 건데 아마 양자역학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겁니다. 나도 이제 양자역학을 좀 배웠었거든.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그걸 처음 배워가지고 D가 나왔어. A가 제일 높은 건 알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나가지고 성적을 삭제하고 다시 재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강에서 드디어 F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잊어버렸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양자역학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한 개더라고. 내가 그 양자역학을 겁도 없이 이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이해를 하려고 막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졸업생들이나 뭐 이제 한 번씩 얼마 전에도 한번 서울대 화학과 다니는 애가들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걔들도 이제 양자역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들끼리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선배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대. 양자역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어 알파벳 스몰 a는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써?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양자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양자수라는 건 개념은 이런 거야. 이 안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숫자로 나타낸 것. 그냥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냥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6강이 좀 어려운 이유는요.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양자수라는 건. 따라서 6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라이 해가지고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같은 내용들을 그 숫자로 나온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지우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내 걸로 좀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 따라서 6강은 개념으로 하면은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의 오늘 수업을 한 풀로 6강을 다 들어가게 될 거거든. 그럼 이 수업 때 뭐 하겠어?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지우기를 나랑 같이 한번 하게 된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기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무슨 모형이야? 전자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에 있지. 1.3층, 2.7층에는 전자가 없어. 누구의 모형이지? 보어 모형이었다고. 그래서 보어 모형의 이제 원자 모형인데 이게 현대 모형은 아니죠. 보어 모형의 단점이 뭐가 있었지?
수소 한 대만 맞는 거야.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전자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라서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따지면 돼. 그런데 전자가 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두 개만 있어도 이런 인력도 있지만 애가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잖아.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만든 그 수식이 수소 외에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좀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였잖아. 나중에 보니까 전자가 이상한 거지. 입자가 사라지는 경우 있어?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아니잖아. 갑자기 뿅 하고 전자가 사라지는 거야. 어떤 경우에? 2층에 있던 전자가 1층으로 전이한다 했죠? 그때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어? 아니지. 여기서 갑자기 나 1층으로 갈게 하고 뿅 사라졌다가 갑자기 1층에 짠 하고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자는 좀 이상한 녀석이다. 결론이 뭐였어? 전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전자의 위치는 그냥 대충 여기쯤에서 발견될 것 같아라고 하는 뭘로? 확률로 나타내기로 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비탈이라 부르지. 그래서 그 오비탈, 이것도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이게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식을 딱 세워가지고 이거를 쫙 푸른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넣어서 그림으로 쫙 그려서 만들어내니 전체 개괄이에요. 오비탈이 어떤 종류가 있냐 보니까 S라는 오비탈이 있더래. 그 다음에는 P라는 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에는 D라는 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엔 F라는 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엔 G라는 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엔 H라는 오비탈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쭉쭉쭉쭉 있더라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 대학 가서 물리학과 근처를 가도 잘 봐야 F 오비탈까지밖에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이제 대학원 가서 뭐 이쪽 물리학을 좀 주 전공을 하게 되면 G나 H까지 보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교 과정에선 원자 번호 몇 번까지밖에 안 하지? 예, 20번까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는 S하고 P밖에 안 봐요. S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5강에서 한번 봤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S 오비탈. 그럼 P 오비탈은 이렇게 생긴 S 오비탈이고 동그랗게.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 해서 이렇게 R형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Z축 방향으로 나열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축 방향으로 나열된 것들도 있어. 야, P는 이런 걸 다 오비탈이라 하거든? 오비탈이 몇 개지? 3개잖아, 그치? 밑에 거는 훨씬 더 복잡해. 근데 매번 오비탈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불편하잖여.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을 이 오비탈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 하면 네모 박스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따라서 앞으로 네모 박스 하나가 그냥 오비탈이야. 우리끼리 약속. 그러면 P 오비탈은 몇 개지? 그럼 이런 박스를 몇 개 그리면 돼? 그래, 3개 그리면 돼. 요렇게 바로 P 오비탈 얘기하는 거야.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 3개인 거야. 그럼 D 오비탈은 쭉 계산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방이 5개짜리더래. 느낌 좀 오지 않아? S는 오비탈 몇 개짜리? 1개, P는 3개, D는 5개. 그러면 F는 몇 개짜리겠어? 그렇지. F는 7개짜리. 와 해가지고 딴, 둘, 셋, 넷, 다, 7개짜리. G는 몇 개짜리겠어? 그래,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가지고 있더래. 자, 이 오비탈이 이 원자 안에 있는 거거든. 이게 보호에서 말한 첫 번째 껍질이고 이게 두 번째 껍질이고 세 번째 껍질인데 원래 처음 보호는 껍질 이름을 숫자가 아니고 문자를 붙였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K라고 붙였고 두 번째 껍질을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뭐겠어? N,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왜 K부터 붙였다고 했지? 이 안에 또 있을까 봐. 그래서 알파벳에서 한 중간쯤 잡아가지고 K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일 안쪽 껍질이었던 거지 뭐.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K, L, M, N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 1층, 2층, 3층, 4층 숫자 붙이는 게 편하니 그 숫자가 양자수야. 좀 편하게 써보려고. 그럼 여기에서 N이라고 써놨죠?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 써놓은 걸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양자수. 그러면 K 껍질은 주양자수 몇 번째 껍질? 1번. L 껍질은 2번. M 껍질은 3번 보시면 돼. 그런데 이게 보호 모형이니까 이렇게 껍질로 돼 있거든.
오비탈은 전혀 다르죠. 첫 번째 껍질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있다는 걸 내가 그려야 되니까. 따라서 이 원자 내부에 저 오비탈이 어떻게 있는지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S 오비탈 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S란 오비탈이 있더래. 두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S란 오비탈이 있더래. 세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S란 오비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S란 오비탈이 있더래. S란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부터 쭉 하고 계속 존재를 하더래. 아, 그럼 두 번째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은 어디에 있나 살펴봤는데 P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는 없어. 두 번째 껍질부터 이렇게 P 오비탈이 짠 하고 나오더래요. 세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P 오비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P 오비탈이 있고. 오케이? 야야, S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짠 하고 나왔다고? 첫 번째 껍질부터. 왜 그런지 묻지 마요. 그냥 식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서. P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나왔다고? 두 번째 껍질부터. 느낌 오죠? 그러면 P 다음에 무슨 오비탈이에요? 또 화면 꺼졌다. 켜져라. D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나오겠어? 그래, 세 번째 껍질부터 이렇게 D가 있는 거야. 네 번째에도 이렇게 D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있겠어? 그래, 첫 번째 껍질부터, 두 번째 kop질부터, 세 번째부터는 네 번째 껍질부터 오비탈이 짠 하고 나오더래,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쭉 S를 다 써놓으니까 이게 몇 S인지 서로 구분이 안 되잖아. N은 몇 번째 껍질에 있는 S야? N은.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1S라고 쓰면 몇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무슨 오비탈? 그럼 N은 몇 S? 2S, N은 3S, N은 4S. 그럼 P도 한번 써볼까? N은 몇 P겠어? 2P. 그럼 N은 3P, N은 3, 위에 3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D는 세 번째부터 나오니까 얘는 몇 D? 3D. 그 위에 거는 4D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오비탈 한번 표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2P라고 썼어. 이 의미는 오비탈은 이건 무슨 오비탈이라고? P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라고? 3개짜리야. 그런데 이 녀석은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지? 이 껍질 수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불러. 무슨 양자수? 그렇지, 주양자수. 주자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리는 거야. 너희들 이건 알지? 자, 에너지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증가. 낮아질수록 에너지는 감소해버린다고. 오케이? 에너지가 높은 게 안정해?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해?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죠. 안정하다라고 했지? 왜? 왜? 안정하다의 반대말이 뭐였어? 불안정이지. 그치? 그럼 안정과 불안정에서 자, 첫 번째 A라는 녀석. 이게 A란 물질이야. 만져도 가만히 있고 만져도 내 손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이 모양을 항상 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 A. B야, B. B는 손 댔더니 막 이러고 있어. 니들 보기에 A가 좀 더 안정해 보여? B가 좀 더 안정해 보여? A가 좀 더 안정해 보이지? 뭐 가지고 판단한 건데? A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잖아. B는 시간이고 나발이고 계속 미친 듯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즉 불안정하다는 건 무언가 변화가 계속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안정, 불안정은 지금 물리적으로 따진 거야? 지금 화학적으로 따진 거야? 화학적으로 따진 거거든. 지금 화학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거거든. 그럼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화학적으로 잘 변한다 이 뜻이지? 화학적으로 변한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애는 불안정한 거야. 근데 화학 반응이 별게 아니거든. 니들이 결합하고 있네 손잡고 에잇 하고 내가 끊는 거지. 그리고 너 나 따라와 하고 딱 끌고 가는 거지. 새로운 결합 만들고. 이게 화학 결합인 거야. 그럼 내가 상대방의 결합을 끊으려면 내가 힘이 세야 되겠어? 힘이 약해야 되겠어? 셀수록 결합을 끊기 쉽지. 내가 가진 에너지가 클수록 이거를 쉽게 끊어버리는 거지.
따라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화학 결합을 잘 끊고 새로운 결합도 잘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잘하고 그러면서 N은 불안정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안정하다는 건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에너지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러면 질문.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증가야 감소야? 안정해 불안정해? 그럼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감소고 안정해 불안정해? 그렇지. 그때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뭘 배우냐 하면은요. 전자배치라는 걸 배우죠. 근데 전자배치가 바닥상태 전자배치라는 게 있거든. 바닥상태 전자배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자를 배치를 할 건데 바닥 상태로 배치하겠다 이거예요. 바닥은 이런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닥이야.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바닥이야. 그럼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자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계속 내려갈 수 있네. 계속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더래. 완전히 땅바닥에 들어.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불러. 그러면 바닥 상태, 약간이라도 위에 있는 것은 바닥 상태야, 바닥 상태가 아니야? 그럼 바닥 상태 반대말이 뭐? 조금 떴다라고 해서 들뜬 상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느냐? 바닥 상태 전자를 지금부터 배울 거야. 왜 누가 질문을 안 하지? 왜 바닥 상태를 배우냐고?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들뜬 상태도 있는데. 이유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은 안정한 상태겠어? 불안정한 상태겠어? 안정한 게 많아. 불안정했으면 시시각각 이 주변이 계속 뭔가 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불안정한 게 있기는 하죠. 근데 불안정한 녀석은 본인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못해. 언젠간 애가 주변에 있는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반응을 해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는 전자 배치도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배우는데 그럼 바닥 상태면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채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 낮은 것부터 채우거든. 근데 우리 원자번호 몇 번까지 하니? 그래 20번까지 하잖아. 칼슘까지만 하잖아. 칼슘 원자번호 20번이지. 양성자 플러스가 20개지.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 그럼 전자 20개 배치해보자고. 시작. 그럼 에너지가 제일 낮은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 1S지. 짜잔 20개. 끝났네? 뭐야 X야? 왜 X야? 왜 X야? S는 오비탈 몇 개짜리죠? 하나짜리죠. 그러면 저기 오비탈이라는 건 여기쯤에 전자가 있어라고 말하는 확률이거든. 그럼 S는 오비탈이 한 개짜리인데 이 안에 전자를 내가 몇 마리까지 꾸겨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을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파울리라는 사람이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화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파울리라는 사람이 저 양자수, 전자배치, 양자역학의 마지막 퍼즐을 짠 하고 맞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양자역학은 지금의 양자역학은 완성이 되질 못했어. 마지막 그 한 조각이 없었거든. 그걸 맞춘 사람이 파울리인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다 해요.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오비탈, S 오비탈 하나짜리죠. 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조각을 맞춰놓은 사람이 파울리예요. 그러니까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에서는 오비탈 하나당 전자는 무조건 2개까지 돼. 그러면 S는 오비탈 몇 개짜리지? 하나짜리죠, 방 하나. 그럼 S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승수 위치했으면 이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개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P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지? 3개짜리잖아. 그럼 방마다 2명씩 때려 넣으면 P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값은 몇 개? 6개가 되는 거고 N은 오비탈 몇 개짜리야? 5개짜리잖아. 그럼 방마다 전자가 2마리씩 들어간다며. 그러면 D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값은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만약에 이 P3라고 썼다 칩시다.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인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이야. 그런데 3이라고 썼으니 현재 이 안에 전자가 몇 마리 들어가 있다고? 3마리가 저 안에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일로 와서 원자번호 20번까지 칼슘 전자 20개를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바닥 상태로 한번 쫙 하고 채워보자고. 오케이? 그럼 여기 20개 틀렸네.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어? 그렇지. 딱 이렇게 쓰는 거고. 20개 중에서 2마리 넣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지? 18개 남았지. 그럼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건 누구야? ES잖아. 그럼 여기에 또 몇 마리 넣을 수 있어?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4마리 넣었네 지금. 여기 2마리, 여기 2마리. 그 다음에 어디 넣으면 돼? EP에 넣으면 되죠. 근데 P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 3개짜리. 방마다 2마리씩이니까 최대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다고? 따라서 6마리를 내가 쫙 하고 넣었어. 지금 전자 총 몇 마리 넣었어? 2, 6. 10마리 넣었지. 20마리 중에서 10마리 넣었으니까 이제 몇 마리 남았어? 10마리 남았지. 그럼 그 다음 거는 여기 넣으면 되지. 얼마?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 넣으면 되죠.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어? 6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런데 그 다음은 3D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4S가 3D보다 에너지가 좀 낮더래. 왜 그런지 묻지 마. 그건 나중이야. 오케이? 따라서 에너지가 좀 더 낮은 게 4S니까 그 다음엔 어디?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현재까지 나 지금 몇 마리 집어넣었니? 2, 2, 6, 10마리에다가 2, 6, 18마리 넣었지? 몇 마리 남았어 이제? 2마리. 여기에 2마리 넣으면 칼슘까지 전자 배치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원자번호 몇 번까지 한다고?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 바닥 상태 할 때 S, SP, SP, S. S하고 P밖에 안 보잖아.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는 S하고 P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혹 어쩌다가 하나, 2개 학교에서 스탄듐, 티타늄 하면서 원자번호 21번 이런 것도 하거든요. 쫄지 마세요. E보다 N은 전자가 몇 개 더 있지? 그럼 한 개만 더 넣으면 돼. 그럼 요 다음엔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 그래, 3D에 넣으면 되는 거야. 방금 우리 뭐 했어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지금 한 거라고. 오늘 6강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 오비탈. 그리고 앞에 쓴 이 숫자, 양자수. 그리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저렇게 한다. 요 3가지만 우리가 다루시면 끝나요. 오케이? 전체 교육 끝났습니다. 지울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면서 가벼운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찐한 파트 들어가자고요. 자, 펜 드시고 S 오비탈. 그러니까 우리는 S하고 P 오비탈만 보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내가 대충 다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S 오비탈은 동그란 모형이다. 그렇죠? 그리고 몇 번째 껍질부터 나와? 그러니까 모든 전자 껍질이 다 있지. P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나와? D 오비탈은? 그렇지. 따라서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이러면 되는 것이 뭐. 그렇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의 운동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난 5강에서 쌤이 중요하게 체크한 게 뭐예요? 오비탈에서 운동은 몰라. 오비탈에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그 모든 시도는 틀린 거야. 모르는 거니까. 단 위치는 뭘로 나타낸다? 확률인데. 자, 확률. 니들 이 표현 아니? 확률은 function of 함수다. 자, 그래서 이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뭐 있나 살펴봤는데 이름이 뭐지? 서연이? 내가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눈 감고 찾으려고 해. 그래서 자, 서연이가 나로부터 대충 30cm 거리에 서연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30cm 거리에서 서연이를 이야 어디 있지 이 자식 하면서 찾고 있어. 찾을 수 있어 없어 지금? 못 찾지. 거리가 맞아서 안 맞아서. 따라서 거리를 좀 더 벌려서 이렇게 했어. 즉 거리에 따라서 L을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되지? 달라진다고. 앞으로 4일 뒤에 나를 찾아. 오케이?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일 뒤에 내가 10km 이내에 있을 확률이 더 높겠니? 아니면 대충 한 2,000km 잡을까? 이집트에 있을 확률이 더 높겠니?
여기에 있을 확률이 더 높겠지. 즉 전자는 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는 대충 우리 사이 거리가 한 1m쯤 돼. 자, 서연이하고 거리는 대충 1m. 1m에서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 해서 내가 여기서 1m로 딱 잡고 있어. 1m. 이쪽 방향으로도. 만날 수 있어, 없어? 뭐가 틀렸지? 방향이 다르잖아. 따라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또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거리하고 방향, 각도죠, 각도. 이거 가지고 수식으로 오비탈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거리와 방향에 따른 함수인데 S오비탈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 진하게 보이는 것들은 전자다. O야, X야? X라고 했지?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전자가 다녀간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그럼 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확률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여긴 좀 연하잖아. 높아, 낮아. 그렇지. 확률이 이 부분은 좀 낮게 나와 있지. 아주 진하니까 진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핵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를 했을 때 요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진하기가 똑같대. 거리만 같으면 이 진하기가 똑같대. 거리만 같으면 확률이 어떻다고? 똑같더래. S오비탈의 특징이야. 거리에만. 방향은 관계가 없다. S오비탈만의 특징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오비탈은 거리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지? 방향도 맞아야 돼. 그냥 중요한 내용이야. 별표만 칠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S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껍질에 S. 엿단만 하자. 몇 S죠? 2S. 좀 크자. 3S. 더 크자. 따라서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오비탈이 커져요. 근데 모양 한번 설명만 좀 드리면 1S는 그냥 동그랗게 돼 있거든. 2S는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꺼풀 감싼 거야. 구각이라고 해서. 감싼 거야. 축구공 내부 꽉 차 있니? 축구공 내부 비어 있니? 그렇지. 볼링공은 꽉 차 있지. 그러니까 이게 축구공처럼 내부가 빈 것을 우리가 구각이라 불러. 구각. 구각. 그래서 동그란 요 공에다가 구각이 하나 쌓여져 있는 게 2S. 3S는 한 번 또 쌓여져 있는 모양이야. 그냥 그렇구나만 이해하세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 그냥 다 동글동글동글하게만 나오니까. P오비탈 갑니다. 이걸 아령 모양이라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나비 넥타이 같은데. 그래서 아령 모양 P오비탈. 그런데 P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죠? 3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X축 방향으로 쭉 발견되는 애도 있고 Y축 방향으로 발견되는 애들도 있고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발견되는 애들도 있더래. 그래서 오비탈 네모 박스 하나, 오비탈 네모 박스 하나, 오비탈 네모 박스 하나, 오비탈 3개가 돼요. 이게 P오비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형광펜. 여기다가 형광펜을 쫙 칠하시는 거야. A랑 N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난 이거 뭐라고 썼어? N은 뭐라고 쓰여 있어? EPZ. 다른 거야. 문제 대충 빨리 푸다가 이거 안 보고 같은 걸로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 첫 번째. EPX 오비탈인데 이 전자는 무슨 축 방향으로 전자가 발견된다고? X축 방향으로 전자가 발견이 되고 있어. X축 방향으로. 오케이? 그러면 Y축 방향에선 발견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Z축 방향에서는 왜 발견돼? 안 돼? 그럼 S오비탈 빼고 나머지는 방향하고 관계가 돼 있다니까. 따라서 얘는 Y에서도 발견 안 되고 Z에서도 발견이 안 돼. 그럼 YZ 평면에서 전자를 발견될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 그래 0 되는 거야. EPX 오비탈은 YZ 평면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0인 거야. 그럼 얘는 EPY잖아. Y축 방향으로 전자가 나열돼 있다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에선 발견돼? 안 돼? 안 되고 Z축 방향에서도 발견돼? 안 돼? 안 되거든.
따라서 N은 XZ, ZX 평면에서 발견될 확률은 얼마? 빵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이 자식은 Z니까 X축 방향에서 발견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이런 거지.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려면 1번 방향으로 봐야 되겠어? 2번 방향으로 봐야 되겠어? 이쪽에서 내가 죽어도 니들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 방향 얘기하는 거야. 아, 이 Z는 Z축 방향으로만 이 전자를 찾을 수 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X축에서는 안 보이지. Y축 방향에서도 이 전자는 안 보이는 거야. 따라서 얘는 XY 평면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얼마? 0인 거야. 얘는 p 오비탈은 전체 3개라고 했잖아. 그 3개에서 각각을 얘기하는 거야. 각각. 그런데 얘는 뭐겠어? 그럼 전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전체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요 안에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림 이상하다. Z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얘는. 겹쳐서. 그럼 X축 방향에서 전자 발견돼, 안 돼? X축 방향? 돼. Y축 방향에서 돼, 안 돼? 돼. Z축 방향에서 돼, 안 돼? 돼. 얘는 발견될 확률이 0인 지점이 없어. 핵 빼고. 핵에선 발견 안 되겠지 뭐. 핵에 전자 있으면 붙어버리겠지 뭐. 안 그래? 원점 빼고. 핵 빼고. 두 번째입니다. p 오비탈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ES 오비탈과 EPX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값은 몇 대 몇입니까? 그러니까 ES 오비탈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EP 오비탈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EPX라는 건 여기 박스 친 거 3개 다 얘기하는 거야. 그중에 한 박스만 얘기하는 거야. 한 박스니까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애도 몇 개? 애도 몇 개? 그렇지. 따라서 1대1인 거야. X라고 썼으니까. 실수 되게 많이 해.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왜 형광펜치라 했겠어? 문제 풀 때 우다다 우당탕 하고 풀다가 틀린다니까. 밑에 X 안 보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형광펜 칠해놓고 내가 이걸 왜 칠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전 내신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시험 전에 꼭. 됐죠? 그러니까 이게 EPX예요. 어떡하지? S하고 P 다 했다. 끝. 지워도 되겠어? 체크 문제 있는데 저랑 같이 해요. 저랑 같이. 나랑 같이 해서 다 열심히 쓰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보겠어요. 숙제.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지? 말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야. 졸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스타트. 주양자 수가 3이라고 돼 있죠? 그걸 M이라고 합니다. K 껍질, L 껍질, M. KLM.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N3. 그럼 세 번째 껍질에는 몇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냐는데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요렇게 있으면 오비탈은 몇 개죠? 그렇죠. 박스 개수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3이면 첫 번째 껍질에는 누구밖에 없어? 두 번째 껍질에는 SP, 세 번째 껍질에는 SPD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S 오비탈은 오비탈 1개짜리고 P는 오비탈이 몇 개? 3개짜리고 D는 오비탈이 몇 개? 5개짜리거든. 따라서 세 번째 껍질에는 주양자 수 1, 2, 3. 오비탈의 종류는 SPD가 있지만 오비탈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9개. 그래서 3개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양자 수를 우리가 보통 N이라고 쓰거든, 얘들아. N이라고 쓰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좀 보다 보면 N제곱이라는 식도 보게 되고 2N제곱이라는 식도 보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 형광펜 칠해서 막 암기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런 거 암기하지 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첫 번째 껍질이에요.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S밖에 없지? 그럼 오비탈 몇 개야?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이에요. 무슨 오비탈이 있어? S하고 P가 있죠?
그러면 전체 오비탈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몇 개야? 그렇죠. 4개죠. 그치? 세 번째 껍질이에요. 전체 오비탈 몇 개입니까? 9개죠. 3의 제곱. 그럼 네 번째 껍질이에요. 네 번째 껍질. 오비탈 몇 개 있을까? 16개. 그래서 N제곱이 바로 뭐야? 각 껍질에 있는 오비탈 개수야. 암기할 게 뭐 있어? 보면 하는 건데.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 그 얘기잖아요. 전자 개수까지 안 할까? 오비탈 하나당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대? 첫 번째 껍질이에요.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2개.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이에요.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오비탈 개수에 곱하기 2죠, 뭐. 세 번째 껍질이에요.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오비탈 개수 제곱에 2 곱하면 되지. 그래서 그게 뭐야? 2 곱하면 2n 제곱. 이게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야. 암기는 나중에 하든 말든 하시고 아 그렇겠구나. 그 과정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2번 문제 갑니다. 다전자네. 전자가 여러 개예요. 다전자. 주양자 수가 이 두 번째 껍질. 거기는 에너지 준위. 야 준위가 영어로 뭐게? 영어로 뭐게? 영어가 더 편해. 레벨. 에너지는 영어고 준위는 한문인 것 같던데.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 준위가 높다? 에너지 레벨이 높다. 준위가 낮다? 에너지 레벨이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양자 수가 2인 녀석은 두 번째 껍질이잖아. 무슨 오비탈이 있어? S4OP. 그렇죠. ES도 있고 EP도 있는데 아까 우리 그려봤지? ES가 좀 더 에너지가 높아. EP가 좀 더 높아. EP가 높거든. 참고로 S보단 P, P보단 D, D보단 F가 에너지가 좀 높아. 계산해보니까 그렇대.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 레벨이 같은 오비탈, ES는 에너지 레벨, 세로 축을 에너지라 했을 때 요 정도 하나 있고요. 지우고. EP 오비탈은 좀 더 에너지 높은 곳에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 두 개는 에너지가 같아달라.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딱 그렸지. 에너지가 어때요?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몇 개? 3개 존재하는 거야. 2번 맞는 거지. 됐죠? 3번 갑니다. S 오비탈은 R형이야, Q형이야. Q형 땡이고요. 모든 전자껍질에 기본적으로 있는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 S 맞고요. 핵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발견 확률이 같대. 오, 거리만 같으면 오케이. 끝나는 오비탈이야, 확률이. 무슨 오비탈? 그렇죠. S 오비탈 맞고요. 다음에 수용 가능한 전자 개수가 18개. 오, 18개까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겠니? 2개. 두 번째 껍질에 4, 2, 8. 세 번째 껍질엔 9, 2, 18. 오, 바로 나오잖아. 세 번째 껍질이라고. 오비탈 개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양자 수는 3이다. 맞고요. 그렇지? 자, S 오비탈과 PX. 형광펜이네. PX 이런 거 주의하라 이거예요. P가 아니고 PX입니다. 따라서 S 오비탈 몇 개짜리야? 하나. PX도 오비탈 몇 개짜리야? 그렇죠. 따라서 전자 개수는 최대 몇 개로 같이? 예, 2개로 같은 거죠. 8번. P 오비탈에서 전자는 P 오비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O야 X야? O. 이렇게 생기면 상하로 왔다 갔다 한다. O야 X야? 확률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치 느낌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팔자로 선 따라서 운동할 수도 있겠네. S 오비탈은 동그라니까 오 동그랗게 이렇게 하겠네. 내가 얘기했잖아. 오비탈로 넘어오는 순간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오비탈 수식 자체에는 전자의 운동은 나타나 있지 않아. 따라서 전자의 운동, 오비탈에서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모르는 거야. 오케이? 아이 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축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짠 나타나다가 짠 사라지고 짠 나타나다가 짠 사라지고 그런 거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 K 껍질은 몇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 L 껍질은 몇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엔 오비탈 몇 개? 1개.
두 번째 껍질엔 오비탈 몇 개? 따라서 오비탈의 개수는 몇 대 몇? 1대 4.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도식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 넘어가도 되죠? 정확하게. 그렇죠. PZ. 정확하게. PZ. 무슨 오비탈이죠? 동그라니까? S. 무슨 오비탈이지? 야, 그런데 이 두 개가 S잖아. 사이즈가 A가 더 크지? 그럼 앞에 쓰는 숫자를 우리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는 왼쪽이 크겠어? 오른쪽이 크겠어? A가 큰 거야. 그런데 주양자수는 얼마 또는 얼마래? 1 또는 2라고 첫 줄에 적혀 있죠. N은 몇 S? N은 몇 S? 오, N은 P 오비탈인데 S 오비탈은 몇 번째 껍질부터 나와? 그럼 P 오비탈은? 그럼 D 오비탈은? 그럼 N은 P 오비탈인데 1 또는 2래. 그럼 1이겠어? 2겠어? 있잖아, 얘들아. 고교 과정에서 S 오비탈 1S는 이거야. 2S는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 3S는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 그거는 어떤 책에도 나올 때가 있어. 자, 2px야. 오케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2px. 3px 어떻게 생겼게? 내 대충 보여만 줄게. 어떻게 생겼게? 요거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던가? 요렇게. 3px. 그리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껍질이 하나가 있어. 이게 3px야. 그 다음 몇 px지? 4px? 요렇게 해서 껍질이 하나가 있고 좀 떨어져서 있단 만한 껍질이 또 하나가 있고 이게 4px야. S, 2s 껍데기 하나, 3s 껍데기 또 하나. 비슷한 형태야, 애들이. 그런데 선행이든 뭐든 이 그림 본 적이 있어? 없을 건 아마도. 고교과정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꼼수인데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아령형이네 P 오비탈 나왔다 치면 무조건 몇 P겠어? 2P야. 2P에는 너희들이 볼 일이 없어요. 오케이? 어쨌든 문제는 1 또는 2니까 그냥 2라고 쓴 거고요. 그러면 1번. 가는 2PZ다. O야 X야? O죠. 주양자수는 빨갛게 쓴 요 앞자리 숫자입니다. 주양자수는 다하고 나. 누가 더 큽니까? 어떻게 알았어? 사이즈가 더 크니까. 다음에 가와 다의 주양자수는 2로 같다. 됐죠? 수용 가능한 전자의 최대 개수.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몇 개? 2개, 6개야. 그렇지. 오비탈 1개니까 2개. 오케이? 이 P 오비탈은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애가 PX면 애가 PY고 PZ인겨. PZ는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지. 요거 하나. 맥시멈 2개. 1S는 몇 개? 2S도 몇 개? 그렇지. 어디까지 했냐? 4번 했죠? 틀렸네. 이거 다 같아야 되는데. 가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2개가 더 있다. P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지? 3개짜리거든. 이 3개가 에너지가 같거든. 그런데 여기서 L을 PZ라고 치자고. 그럼 본인과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몇 개가 더 있지? 예, 그게 바로 동그라미 5번인 거예요. 됐죠? 동그라미 5번. 오케이? 그런데 이제 별표, 형광펜. 좀 이따가 할 건데 미리 조금 당길게요. 앞쪽 1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서 앞쪽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무슨 원자라고 돼 있어? 다전자란 말이야. 전자 여러 개짜리. 그런데 여기 2번 문제는 누구에 대한 거야? 수소는 진짜 형광펜이야.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1번이라서 핵하고 전자 하나밖에 없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만 따지면 돼. 다른 전자의 유형 자체는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수소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1s. 이렇거든. 올라갈수록 수소에서 오비탈 에너지야. A보다 에너지 높은 건 몇 S? 2S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2P도 이렇게 돼 있어. 에너지가 같아. 수소는. 전자 하나짜리 수소는.
다른 전자들의 간섭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냥 그렇다고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수소라고 나오는 순간 야, 몇 번째 껍질이니? 껍질 수만 같으면 에너지가 다 똑같아. 그럼 위에 더 쓸까? 2S보다 3S가 에너지가 더 높지? 네, 3S나 3P나 에너지가 다 똑같아. 그러면 저기서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다는 EPZ 요거거든요. 그럼 본인과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건 2개야, 3개야. 누구라서? 수소라서. 그래서 3개 더 있다. 땡. 알겠죠? 저 첫 줄에 수소라는 워딩이 없으면 2개인 거예요. 이게 달라질 테니까. 수소라서 더 있는 거예요. 수소는 주의 좀 해놔. 가는 PZ잖아요. X축에서 발견돼, 안 돼? 안 되죠. 양자수 갑시다. 양자수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1S에 있냐, 2S에 있냐, EP에 있냐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가 다 달라졌죠. 그리고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짜리지? 3개짜리거든? 그런데 그 전자가 X에 있냐, Y에 있냐, Z에 있냐에 따라서도 전자 발견 확률이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양자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내용이 좀 어렵다고. 따라서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지금 목적은 뭐냐 하면 양자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이 숫자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게 주목적이거든. 그래서 좀 엉터리지만 나는 이 양자수를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냐 하면 주소의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집 어디에 살아? 할 때에도 뭐 이게 뭐 경기도인지 서울시인지 있죠? 뭐 그리고 거기서도 뭐 안양시인지 시도 얘기해야 되고 다음에 무슨 동인지 동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몇 동 아파트 몇 동인지 아파트 동수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호에 사는지 호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내 집의 주소를 말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내에선 최소 6가지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이 전자가 무슨 오비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주소의 개념으로 숫자의 개념으로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양자수는요. 총 4가지. 4가지를 가지고 이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 너 S 오비탈에 있어? 야, 나도 S 오비탈에 있는데, 이야, 근데 이 둘은 같은 데 살아? 딴 데 살아? 다른 곳에 살잖아. S 오비탈은 똑같지만 있는 곳이 전혀 다르지? N은 몇 S에 있어? N은 몇 S에 있어? 이처럼 같은 S지만 껍질이 달라. 이 껍질에 있는 이 앞에 큰 숫자를 우리 아까 했었죠.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문자로는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 근데 이 주양자수의 특징이 있어. 1S 요만하지? 2S, 3S.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커지거든. 따라서 오비탈의 크기와 관련이 돼 있어.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은 큰 거야. 다음에 1S가 에너지가 더 높아? 2S가 더 높아? 2S가 높아? 3S가 높아? 그럼 2P가 높아? 3P가 높아? 그렇지. 3D가 높아? 4D가 높아? 따라서 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해버려. 그럼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크기도 증가하고 에너지도 증가야. 따라서 오비탈의 크기와 오비탈의 에너지에 관계된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구나 하고. 그랬더니 이야 너 2번째 껍질이야? 나도 2번째 껍질에 있어. 반갑다 야 했는데 둘은 같은 데 살아? 다른 데 살아? N은 ES에 사는 데는 어디에 살지? 있는 오비탈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지가 있는 아파트 자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처럼 S냐 P냐 오비탈의 종류잖아요.
이 종류를 결정짓는 양자수를 부양자수. 또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여. 둘 다 P업이라서 같아요. P업, P업해서. 문자로는 이렇게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S 오비탈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죠? P 오비탈 R형형이죠? 아,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오비탈의 형태.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 같은 말로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죠. 오비탈의 종류. 그리고 수소를 빼고 다전자에선 ES가 에너지가 더 컸어? EP가 에너지가 더 컸어? EP가 더 컸거든. 3S가 더 클까? 3P가 클까? 3P가 클까? 3D가 클까? 따라서 애도 수소를 제외하곤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해. 오비탈의 에너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좀 이상하다. 뭐가? 우리 양자수니까 숫자로 쓰기로 했잖아. 그 주양자수는 1, 2, 3, 4라고 껍질 수 썼잖아. 그치? 그런데 오비탈은 왜 S하고 P라고 써? 숫자로 나타내야지. 그래서 S 오비탈은 부양자수 0으로 쓰기로 했어. 0. P 오비탈은 부양자수 1로 쓰기로 했어. 예, 이거 지우개. 우리 오비탈 했었잖아요.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딴딴딴딴. 그쵸? 그런데 우리가 부양자수가 S 오비탈은 얼마로 쓰기로 했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그러면? 그렇지. F 오비탈은 3. G 오비탈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 자체로. 따라서 우리가 부양자수가 0이다. 우리 어차피 S하고 P밖에 안 하거든. 자, S 오비탈. 동그랗게 생겼지? 그래서 0이야. 농담이에요. 그냥 나온 숫자예요. 그냥 동그랗게 생겨서 0이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라고. P 오비탈 1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1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P 오비탈은 부양자수 1, S 오비탈은 부양자수 0. 콜? 야, 너도 이 P란 아파트에 살아? 나도.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야. N은 101동, N은 102동. 아예 다른 동에 사는 거야. 이처럼 P 오비탈은 오비탈이 3개고 D 오비탈은 오비탈이 5개죠. 그렇지? 오비탈 개수가 다르거든.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좀 구분 좀 해줘야 되겠어.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P, X, P, Y, P, Z로 구분했거든. 그런데 D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지? 그래. N은 하나짜리고 N은 3개짜리고 N은 짠짠짠짠 5개짜리라니까? 이거는 X, Y, Z로 구분이 안 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희한한 값이 나와버려. 따라서 그냥 숫자로 쓰는 게 좀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숫자를 쓴 게 자기양자수. 문자로는 ML이라고 써요. 여보야, 자기야. 그 자기 아니에요. 마그네틱, 자석할 때 자기, 그 자기예요. 마그네틱. N은 오비탈의 방향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 오비탈의 방향. X축 방향이야? Y축 방향이야? Z축 방향이야? 그런데 N은 숫자를 매긴 게 좀 특이하다? 어떻게 매겼냐 하면, 자, 이건 외우는 건데, S 오비탈 몇 개짜리죠? 그냥 0이라 쓰기로 했어요. 자, P 오비탈 몇 개짜리죠?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쓰기로 했어요. 자, D 오비탈 몇 개짜리지?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 쓰기로 했어요. 다시 할게요. S 오비탈 부양자수 얼마입니까? 0이잖아. 이걸 왜 ML이라 썼냐? 밑에 아래 첨자로 왜 L이라 썼냐 하면 L랑 관계가 되어 있거든. 자, 부양자수 0.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 그냥 0. 그런데 부양자수 1.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D 오비탈. 부양자수 얼마? 그렇지. D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2거든? 그럼 부양자수가 2인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시작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만약에 부양자수 3인 오비탈이 있어. 부양자수 3. 그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시작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잡기로 한 거야. 다시 S 오비탈 부양자수 얼마? 0.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0. 부양자수 1은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N은 자기양자수가 0, 뿔마 1. 그럼 부양자수가 2는 자기양자수가 얼마? 0, 뿔마 1, 뿔마 2까지. 자, 마무리. 그럼 부양자수가 4인 녀석이 있대. 그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시작. 0, 뿔마 1, 뿔마 2, 손가락이 안 펴진다. 뿔마 3, 그 다음에 뿔마 4. 이렇게 놓기로 한 거야. 그런데 N은 자기양자수가 몇 종류지? 한 종류지. N은 자기양자수가 몇 종류지? 세 종류지. N은 자기양자수가 몇 종류야? 그래서 방이 몇 개짜리야? 5개. N은 방이 몇 개짜리야? 오, 이 자기양자수의 종류가 무엇과 관련돼 있지? 오비탈 수와 관련이 돼 있어. 자기양자수가 3종류다? 오비탈 3개 있는 거고, 자기양자수가 5종류다? 오비탈 5개 있는 거야. 자, 부양자수가 5야. 부양자수가 5. 시작.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뿔마 5. 전체 오비탈 몇 개 있겠어? 11개 있는 거예요. 연결 다 돼 있어. 자, 이거 좀 쉬어도 괜찮겠어요? 우리 목표는요, 이건 이렇게 나오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내 걸로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 계속 반복해야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무슨 양자수? 부양자수. 자, ML. 무슨 양자수? 그렇지, 자기양자수. 자, 주양자수. 0 있어, 없어? 0번째 껍질 있어, 없어? 없지. 가장 안쪽 껍질은 몇 번째 껍질? 최소값이 1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따라서 S 오비탈 동그랗게 생겼네. 부양자수 얼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부양자수 0이니까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는 얼마야? 0. 한 종류밖에 없지? 오비탈 몇 개? 1개 되는 거야. 두 번째 껍질 가요.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이 있었지? S하고 P. S. 부양자수 얼마? 0이지. P. 부양자수 얼마? 1이지. 아, 두 번째 껍질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부양자수 0인 S 오비탈은 자기양자수 얼마? 0밖에 없고, 부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0에다가 뿔마 1 이렇게 있는 거야. 따라서 N은 오비탈이 몇 개지? 3개. 느낌 조금 올 거야. 세 번째 껍질. 무슨 오비탈이 있어? S, P. 아,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무조건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값. 주양자수가 2면 부양자수는 A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0, 1. 주양자수가 3이면 가능한 부양자수는 시작 0, 1, 2까지. 그러면 애가 0이면 자기양자수 얼마? 1이면 자기양자수 0에다가 뿔마 1. 부양자수가 2면 자기양자수는 0에다가 뿔마 1, 뿔마 2. N은 오비탈 몇 개? 둘 하나에서 5개 되는 거지. 좀 느낌 오죠? 그럼 만약에 주양자수가 5면 부양자수는 몇 가지 있어? 그렇지. 0, 1, 2, 3, 4. 다시 몇 가지 있어? 5가지지. 맞잖아.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 몇 가지? 1가지. 애보다 1만 작은 거야. 2면 몇 가지? 3이면 몇 가지? 4면 몇 가지? 5면 몇 가지? 6이면 몇 가지? 7이면 몇 가지? 그런데 최대값은 애보다 1이 작아. 0부터 출발해서. 오케이? 야, 그러면 애는 부양자수가 4짜리야. 부양자수가 4짜리는 자기양자수 시작.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알겠죠? 문자 가볼까? 나중에 이쪽 파트 가면 책에 수식도 나와 있거든? 글씨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냥 몸으로 익히시라고. 주양자수가 n이야. 그럼 부양자수는 몇 가지 있어?
n가지. n가지인데 얼마부터 출발해? 0, 1, 뚜뚜뚜 가서 언제 얼마까지?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했어요, 우리가. 패턴만 좀 익히시고. 너도 EP에 살아? 나도 EP인데. 야, 너도 자기 양자수가 나랑 같네?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지? 2개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지? 누가 그거 찾았다라고 했어? 파울리라는 사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자 배치해서 할 거야. 파울리라는 사람이 찾았는데 파울리라는 사람이 베타 원리 뭘 찾았냐 하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 그걸 찾은 게 아니고 그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의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야. 파울리는 뭘 찾아냈냐 하면 우리 양자수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주소라고 했지. 그치? 근데 그 양자수는 전체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즉 주양자수 또 부양자수 또 자기양자수. 그치? 아직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같은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손? 이와 마찬가지로 오케이? 저번에 수업할 때 둘이 손 들더라고. 쌍둥이였어.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자는 없는 거야. 그걸 파울리가 찾아낸 거야. 즉 주소가 4개잖아. 이 4가지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너 무슨 아파트에 살아? 쌍용? 알았어. 나도 쌍용인데. 오케이? 어디 여기? 여기 쌍용이구나. 몇 동? 100동? 나도 100동이야, 100동. 주소 갔네. 그래서 같이 집에 가는데 입구에서 만났어. 와, 너 몇 층이야? 7층. 눌렀는데 나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 같은 층인 거야. 기분 묘해. 그래서 문이 쫙 열렸는데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애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는 일로 돌아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같은 곳에 전자가 있을 때 이 마지막 양자수를 파울리가 찾아냈거든. 하나는 스핀. 스핀이 영어로 뭐예요? 스핀. S-P-I-N 스핀? 돈다는 거죠. 전자가 실제로 도는지 몰라요.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실험적으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핀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도는 게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도는 게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은 이렇게 돌아서 엄지가 위를 향하네 업스핀. 그리고 또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돌면 다운스핀. 이렇게 돌면 업스핀, 이렇게 돌면 다운스핀. 즉 같은 곳 안에 있었을 때 전자는 스핀이 다르대요. 스핀 상태가 다른데 이 스핀이 서로 딱 반대더라. 그리고 이 양자수를 우리가 마지막 스핀 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 문자로는 M 스핀 S라고 써요. MS. 그런데 이 숫자를 찾아낸 거야. 업스핀은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란 저 숫자를 찾으니까 그게 나온 양자역학 그 식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더래. 그게 파울리가 양자역학의 마지막 조각 퍼즐을 딱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쌤, 그러면 오비탈 하나에 파울리는 전자가 최대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 2마리까지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봐. A란 전자가 있고 B란 전자가 있어. 오케이? 자, A하고 B 똑같은 방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한 4S라고 써볼까? 둘 다 주양자수 어때? 4로 같이요? 부양자수 어때?
그렇죠. 얼마로 같아? S니까 S 동그래. 얼마로 같이? 동그란 0으로 같이요? 자, 자기양자수 어때? 자, 우리 부양자수 0, 자기양자수는 0. 부양자수 1, 자기양자수는 0, 불마 1. 그치? 자기양자수 얼마야? 0. 같아. 마지막 남은 게 무슨 양자수지? 그런데 N은 업스핀 플러스 얼마? 2분의 1. N은 다운스핀 마이너스 얼마? 이거는 같아 서로 달라.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그럼 세 마리 한번 넣어볼까 우리? 세 마리? 스핀 양자수는 둘밖에 없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선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업하고 다운. 그래서 한 마리가 일로 더 들어갔는데 애가 업이 돼버리면 C. 누가 겹치니? 애 겹치지 A랑. 주양자수 같이, 부양자수도 같이, 자기도 같이, 뭐도 같아져 버려 이제? 같아져 버려. 이렇게는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오케이? 만약에 애가 다운으로 들어갔다 치면 이번엔 누구랑 겹치지? B랑 겹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를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넣어? 두 개밖에 못 넣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기본 개념편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 3월이 되면 중간고사 대비로 실전 내신을 들어갑니다. 실전 내신은요, 문제풀이법이 좀 더 강화된 거라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개념은 하진 않아요. 문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방학 때 기본 개념은 일단 개념을 좀 폭넓고 깊이 있게 보려는 게 이쪽 파트의 핵심.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3월에서 실전 내신 문제편 가게 되면 흡수 속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자고. 하이스트인가? 옛날에 질문했던 어떤 질문 중, 면접 질문 중 하나. 또 다른 세계에 왔어. Another universe. 그런데 그 Another universe에서는 무슨 양자수지? 그런데 스핀 양자수가 4가지가 가능하더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스핀 양자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 2가지밖에 안 되지. 그런데 이 Another world에서는 업스핀도 있고 다운스핀도 있고 갑자기 영어가 생각 안 난다. 왼스핀도 있고 오른스핀도 있고 이 4가지가 가능하더래.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서 오비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수는 몇 개가 되죠? 그럼요. 업, 다운, 랩, 오른쪽, 왼쪽. 그치? 그럼 이 세계에서는 오비탈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서는 S 오비탈, 전자 몇 개 들어가? 4개. P 오비탈 몇 개 들어가? 3 곱하기 4 해서? 그럼요.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지. 내신은요? 저거 내일 학교에 있더라. 내신에서는. 면접, 주관식 등등해서. 됐죠? 한 개 더 들어갈까? 자기양자수.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지? 그럼 P 오비탈은 부양자수 얼마야? 그러면 자기양자수 시작. 0, 불마 1이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N은? 0. N은? 왜? 진짜야? PX야? PY야? PZ야? PX? N은? Y? N은? 왜? 왜? 왜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나는 집에서 일기를 쓸 때 글을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쓰니까. 그래서 이게 1번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를 가면 반대로 쓰는 애들도 있지 않아? 그럼 그 나라에서는 이게 XYZ인가 그러면? 이방이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고 했지? 똑같은 방이야. 우와, 여기도 85인치 TV, 여기도 85인치, 여기도 85인치. 우와, 에어컨도 다 똑같은 게 있고, 청소상도 똑같고, 우와, 등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 이 방의 방향만 다른 거야. 일렬로 그려서 그런 거지.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 치자고. 어느 방이 제일 좋아? 이렇게 그리면 또 뾰족하니까 위에가 좋다 하더라고 또. 진짜 대충 이렇게 해서 어느 방이 제일 좋아?
오케이? 자, px 그렸어, py 그렸어, pz 그렸어. 아, 이쪽 축은 무조건 x축이야? 무조건? 절대적이야? 아니잖아. 이게 0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게 XYZ인지 문제에서 위에 표시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이 자기양자수는 이런 개념이야. 내가 내가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가진 이 거대 호텔은 방이 3개밖에 없어. 근데 방마다 내가 앞에 호수, 그 레이블을 좀 붙이고 싶어. 그런데 옆에 저기 호텔은 방이 하나짜리래. 뭐 다른 거 붙일 거 뭐 있어? 0번 방이라고 해. 이런 붙인 거야. 그런데 이쪽 호텔은 방이 몇 개짜리? 3개짜리래. 그래서 이걸 101호, 102호, 103호, 좀 그러니까 0, 뿔마 1로 붙이자. 그래서 자, 알바 일로 와봐. 너 가서 여기에다가 0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싹 사람들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태그 좀 붙이고 와. 몇 번 붙일래? 네 마음이지. 네 마음이지. 손 가는 거 우선이지 뭐. 0 붙여도 되고 1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 1 붙여도 되고. 그렇지? 너 몇 번 붙일래? 네 마음으로 붙이는 거야. 어쩌라고 네 마음이지 이거지. 오케이? 따라서 애가 플러스 1인지 애가 마이너스 1인지 애가 0인지는 문제 자체에서 어떤 값을 지정해 주기 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질문 갈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현재 이 p 오비탈에 전자 몇 마리 들어가 있어? 2마리 있지? 약간 심도 있어. 심도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의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인 전자 있어 없어? 즉 플러스 1번 방에 전자가 있냐 없냐 하는 거야. 있어 없어? 그렇지. 모르는 거지. 이게 플러스 1번 방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0인 전자 있어 없어? 모르지. 이게 0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방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지? 이러면 A가 달라지는 거야. 0번 방에 전자 있어 없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1번 방에도 있어 없어? 있겠죠. 마이너스 1번 방에도 있어 없어?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자기양자수. 순서대로 X, Y, Z, 너 아니야.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아니야. 책에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태그가 돼 있어라고 쓴 것뿐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부터가 아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어머나 얘들아 축하해. 양자수 끝. 끝났어. 지워도 되겠어?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교재 조금 살펴볼까요? 요거는 형광펜만 칠하세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형광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여기 누구라고 적혀있지? 작게 그렇죠. 수소 형광펜 딱 칠하시고 문제에 눈이 크게 힘 빡 주시고 문제에서 다음은 수소 원자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은 수소 원자에 넘어가면 안 돼. 수소 꼭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의 특징 뭐 있어? ES하고 EP가 같아. 뭐가? 에너지가 3S, 3P, 3D가 같아. 이 앞에 쓴 숫자가 무슨 양자수야? 즉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 그건 바로 누구? 수소. 수소만 그래.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 수소만. 다른 녀석은 부양자수도 같아야 돼.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부양자수도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미치거든. 야야야야. ES하고 EP 있다 치자고. 둘 다 주양자수 같지? 그런데 다전자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같아 달라? 다르거든. N은 부양자수 얼마야? N은 부양자수 얼마야? 그럼 부양자수가 달라서 에너지가 다른 거야. 하지만 수소는 부양자수 안 봐도 된다고. 수소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바로 누구? 수소. 나머지는 이렇게 달라. 부양자수도 달라야 돼. 형광펜은 수소. 문제에 수소 나오면 절대로 잊지 말자. 알겠지? 맞춰서 동그라미. 이거는 맞춰서 동그라미 의미 없다니까. 5번 반복. 이 숫자가 내 손에 쫀득쫀득하게 익을 때까지. 자, 나랑 같이 하자고. 또 말로 중얼중얼 하세요. 1번. 주양자수가 1이랍니다. 주양자수가 1. 자, 주양자수 또 N은
부양자수 떠. 자기 떠. 스핀. 주양자수 1이면 무조건 n은 l보다 커야 되잖아. l의 최대값보다 이 녀석이 1만큼 커야 되잖아. 그럼 n은 최대값이 얼마지? 따라서 1이야, 1 아니야? 그렇죠. 주양자수가 2. 주양자수 2. n은 0부터 출발해서 무조건 a보단 1 작아야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부양자수는 몇 종류? 2종류인데 오비탈의 개수. 오비탈의 개수와 한계된 건 무슨 양자수지?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개수와 한계된 거. 자기양자수가 한 종류면 오비탈 한 개인 거고 자기양자수가 세 종류면 오비탈 세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일 때 자기양자수 뭐 있어? 이게 1일 때는 0, 불마 1.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비탈 전체 몇 개? 그렇지. 따라서 3개가 아니고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시라고. 연습을. 좀 빠르면 얘기하세요. 손 바로 들고. 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얘기하면 내가 또 천천히 해줄게. 알겠지? 이게 니들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자꾸 빨라져 점점. 자, 부양자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 여기도 0 있죠? 그 다음에도 있죠? 우리 부양자수가 0이면 동그란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은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한다. 그게 0이지. 그래서 O죠. 그렇지? 다음에 4번.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합이 2인 거. 여기다 써볼까요? 이게 1이면 이거 최대값이 얼마야? 0이니까 맞출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애가 2면 2 되려면 애는 얼마 돼야 돼? 그렇지? 조합이 2, 0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2, 0이니까 와 이거 자기양자수는 뭐야? 이거 S오비탈이고 자기양자수는 뭐? 0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자기양자수가 한 종류니까 오비탈 몇 종류? 그렇죠. 애는 자기양자수가 0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비탈 한 개인 거예요. ES라 생각해서 S오비탈은 오비탈 한 개야. 그래도 된다니까? 되는데 일단 숫자에 좀 더 나를 맡기라고.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 2년 전만 해도 N 더하기 L밖에 안 나왔어. 올해는 모르잖아. 니네들은. 요 합이 3이에요. 1 더하기 가능해 불가능해? 1, 0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 2 더하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2 더하기 1. 오비탈로 따지면 무슨 오비탈? 2P. 그렇죠? 다음에 또 뭐 가능해? 3 더하기.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지. 따라서 3S 2P거든. 이거 자기양자수. 부양자수가 1이잖아. 부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 몇 종류?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네. 그치? 주양자수 1이면 0밖에 없고 2면 0, 1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자기양자수는 또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네.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네. 그치? 맞지? 자기양자수 세 종류. 여기 몇 종류? 그러면 오비탈 전체 몇 개?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3-4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나중에. 부양자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부양자수가 3인 자기양자수입니다. 그럼 자, 시작. 0, 뿔마 1 또, 뿔마 2 또, 뿔마 3까지잖아요. 부양자수가 3일 때 자기양자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3. 부양자수가 2일 때 자기양자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2. 부양자수가 1일 때 자기양자수의 최대값은? 그렇네, 이것도. 그렇지? 그런데 자기양자수 개수물로서 이들의 합물로서 뿔마 1, 0. 뿔마 2, 0. 뿔마 3, 0. 총합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7번. 부양자수가 2랍니다. 오, 부양자수가 2의 자기 시작 0, 뿔마 1. 그러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종류 자기양자수? 따라서 오비탈은 몇 개? 5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음에 8번. 스핀 양자수는 야 무슨 스핀? 플러스 얼마? 2분의 1. 무슨 스핀? 스핀 얼마? 무조건 2개밖에 없거든. 따라서 이 녀석은 앞에 양자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독립적이야. 스핀 양자수는 앞에 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 독립적인 거예요. 뭐 주양자수가 얼마든 상관없어. 업, 다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땡인 거지.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대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오비탈 에너지 주니까 같대요. 누구지?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1번. 그렇죠? 전자개수 1개. 9번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 연습 좀 해. 알겠지 이거? 아, 니들 잘하니까 이거 원래 실전 내신에서 하는 건데 내가 뭐 하나만 체크 하나 해줄까? 이 양자수 조합은 되게 많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볼까? L 더하기 ML이 0이야. 무슨 오비탈이지? S 오비탈 가능해, 불가능해? L 얼마야? ML 얼마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치? P 오비탈, 이 두 개 합이 0인 거. 이런 오비탈 있어, 없어? P 오비탈 부양자수 얼마야? 부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 시작. 0, 불마 1. 그럼 합쳐가지고 0 되려면 자기 얼마 되면 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D 오비탈. 자, 부양자수 얼마야? 그러면 이것도 합쳐서 0인 거 가능할까? 부양자수가 2면 자기양자수 시작. 0, 불마 1, 불마 2.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이 0인 걸 가지고 무슨 오비탈인지 판단 못해요. 하지만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거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해볼까? 1, 0 합치면 0 아니잖아. 1 플러스 1 합치면 0 아니잖아. 2, 0 아니잖아. 2 플러스 1 아니잖아. 2 마이너스 1 아니잖아. 0 아닌 거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이 새끼는 무조건 얼마야? 뭐야? 아, 이게 중요한 거지. S 오비탈은 L 더하기 ML이 무조건 0이거든. 그러면 L 더하기 ML이 0이 아니라면 S는 아닌 거야. 우리 내신에서 D 오비탈 안 나와, 얘들아. S하고 P밖에 안 나와, 거의. 그런데 S가 아니라고 하나 걷어내버리면 문제가 아주 그렇지 편안해지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더 섬세하게 정리하는 게 우리가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거. 하여튼 공부를 할 때 확실히 구분을 좀 하세요. 전체 커리큘럼 상에서. 내가 지금은 개념을 딱 쥐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제 풀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저는 항상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과학, 탐구, 이과 과목은 일단 개념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이 몸에서, 그리고 기초원. 이거 기초야, 기초. 이런 숫자를 조합하는 게 내가 좀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딴 거 하는 거 시간 걸리겠어? 안 걸려. 4번. 가 무슨 오비탈이지? 동그래, S. 이거 무슨 오비탈이니? PZ라고. Z방향이야. PZ니까 N은 자기양자수가 0인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현재 우리 수련에서는 몰라. 오케이? 그거까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S하고 P인데 A하고 B 찾는 거거든? 자, 저거 한 개 없이 일로 가자고. 주양자수가 1이야. 부양자수 뭐 있어? 시작? 0밖에 없지. 주양자수가 2야. 부양자수 뭐 있어? 0과 1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지? 그래,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거든. P 오비탈은 부양자수 얼마야?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녀석이 1이 될 수밖에 없네. N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B는 무슨 오비탈? 그렇지. 그때 이 녀석의 주양자수가 2니까 2라 붙이시면 되고, A의 주양자수가 1이니까 1이라 붙이면 돼. 나도 안다고. S고 P인데 첫 번째 껍질이니까 S 첫 번째 껍질은 S밖에 없어. 네가 A야. 안다고.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게 잔소리야, 잔소리. 뒤에 숙제할 때에도 가급적 오비탈로 옮기기 전에 양자수로 계속 숫자를 써보세요. 알겠지?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기억. 해결됐죠? 가는 A다. 니은 A 더하기 B도 해결이 됐죠? 디귿. 나의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다. 맞아, 안 맞아? 뭐가 좀 이상하지? 우리 주양자수는 1, 2, 3, 4, 5, 6, 7, 8, 9. 그치? 부양자수는 0, 1, 2, 3, 4, 5, 6, 7, 8, 9. 그치? 그리고 자기 양자수는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3. 그런데 N은 2분의 1이잖아. 무슨 양자수지, 이거? 그래서 틀린 거지. 자기 양자수는 저 숫자를 가질 수가 없지.
알겠어요? 됐니? 축하합니다.